19장의 염증성 장질환을 치유하는 옥시토신. 혹시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서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시도 때도 없이 꿀을 끓이는 장 때문에 마음 놓고 외치기 힘든 현대인이 적지 않다. 장거리 시위 보스를 샀다가 장에 신어봐서 스르르 풀리는 권력권을 두 손으로 깨지고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휴게소에 도착하기만은 애처롭게 기다렸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 병으로 불리는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인플라메이터리 바울 디지즈는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건심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개양성 대장염 환자가 16,136명에서 37,439명으로 그런 환자는 7,700에서 18,463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로 인한 의료비용은 5배 이상 늘었고 이에 대한 사회비용도 등늘어 증가했다. 염증성 장질환을 일단 발병하면 복통과 설사, 구토,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사소총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편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먼저 사촌이 성공하면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이며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다. 이렇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신과 비교하는 걸 두고 하향 비교라고 한다. 그런데 하향 비교보다는 나보다 잘난 남과 비교하는 상형 비교가 정서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고는 이미 여러 전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비교하는 인간 호모 콤파라티부스가 갖는 숙명이다. 그뿐인가? 배우자로부터 은근한 압박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수치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체내 콜레스테롤 분비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은 장에 있는 글리아 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다. 그러면 장세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 기능이 현저히 저해된다. 이게 소출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이클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 가운데서 늘고 있는 유사하지만은 다른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더 질환은 다른 질환이지만은 증상이 비슷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자신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질환은 원인은 다르지만 스트레스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염증성 장질환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예민한 사람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문에 설사하거나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제하거나 이혼 혹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과학계 최고의 학술지 세일의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을 통해서 분비되는 콜티솔이 장 기능을 저해하는지 그 기전을 규명했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그 기전을 소개하면 콜티솔은 직접 장에 있는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글리아 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 또한 콜티솔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장세포의 발달을 저해하여 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학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했다. 왜냐하면 콜티솔이 단기 명령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들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콜티솔 계열의 약물 글루코콜 디코이드를 처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콜티솔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체중 증가와 감정 기복,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 문제를 더 악화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옥시토신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옥시토신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엄마 손, 약손, 배를 쓰다 넘어졌던 기억이 있다.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아픈 게 그 감쪽까지 사라졌다. 약도 먹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배만 맡기면 엄마표 약손은 효과를 보장했다. 체내 옥시토신의 수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마사지다. 신뢰하는 엄마나 배우자에게 받는 마사지는 콜티솔을 낮추고 체내 옥시토신 분비를 왕성하게 한다. 통증 역치를 올려서 실제 체감 통증을 낮춘다. 옥시토신이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극한의 고통을 견디게해주는 묘약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복부 마사지가 통증 정도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사례수로 입증이 되었다. 프랑스의 델보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한 후에 통증 역치를 조사한 결과 옥시토신이
통증 역치를 높여서 통증과 불안감 정도를 눈에 띄게 나타내는 사실을 규명했다. 뿐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교 정신과 연구팀은 치를 대상으로 옥시토신이 장 기능과 염증 지표 및 장누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결과로 옥시토신은 장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도울 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해서 정기능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키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사실 옥시토신 수용체가 장의 성능서 존재하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정기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만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기능과 감염성 대장증후군이 20에서 30대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학업과 지역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물론 점점 채소 섭취가 줄어들고 인수는 더 식품 위주로 더 바뀌는 식습관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옥시토신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고립된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 염증성 장기전이 있을수록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나며 함께 만나 운동하고 혼밥보다는 함께 먹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 실장에 암의 치유를 없는 옥시토신 항암의 효과는 항암의 효과. 자, 2013년에 붉은 철저기 수줍게 꽃봉오리를 내밀던 어느 날 연구실 전화기가 울렸다. 연세대 사회학과 염효식 교수의 전화였다. 염 교수는 이번에는 학내 학과들이 융합을 모임을 하는데 너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고. 저도 끼워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흔쾌히 받아들이고 일원이 되었다. 팀의 면면을 보면은 사회학과 염효식 교수와 언론 홍보의 김용찬 교수, 내분비의 이유미 교수, 예방의 김현창, 전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총 5명이었다. 이렇게 6명의 교수가 동시에 하나의 강좌를 가르치고 여러 학과 대학생들의 프로젝트 구성 및 논문 작성까지 연결하는 진정 의미의 융합 수업이었다. 이런 시도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여러 모드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었고 한 명의 교수가 중간에서 코디를 하고 네이터 역할을 하는 수업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교수 6명이 함께 자신의 수업으로 등장하고 강의와 연구 및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새로운 시도였던 건데 개인적으로 뿌듯했다. 이 수업의 취지는 더 마음에 들었다. 친구나 배우자, 유머, 생활습관 같은 생활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선호들은 전문 영역의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디자인하고 동료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큰 도전을 받았다. 친구가 많으면 병도 피해간다. 더불어 나눌 때에 지혜는 잘한다. 사회적인 작업이란 1990년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년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사회적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두되었다. 사회적인 자본은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또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생성된 인간관계,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이나 재산, 현금 등의 물질적인 자본이 아닌 사회적인 단위로는 개인의 침묵과 허위 유대감, 소속감, 상호 공감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형의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자본의 중요성에 주의하여 1970년대 이후의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사회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하는 신뢰가 교범, 인식 네트워크 등의 개념화되었다. 최근에 이런 사회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유방 환자 중에서 이혼이거나 이혼하고 사별한 환자는 이후분열 환자보다도 완치율이 낮고 재발 위험도 크며 사망률은 반대로 높다는 것이다. 힘들 때 주변에 연락할 사람도 없는 환자가 가까운 친구가 있고 빈번히 만날 수 있는 환자에 비교해서 사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이야기도 있지만 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많으면 병도 피해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당시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매우 재미있는 연구 주제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호기심은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건강 리터러시를 한 김영찬 교수와 사회의 환경적인 요인의 발견과 치료 이후에 그렇게 정확한 생물학 기준은 이해되지 않았다. 옥시토신의 선진을 보고 암 비켜. 그런데 옥시토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모든 논문이 풀렸다. 논문을 보니 옥시토신의 암 발병 재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암을 겪고 가는 생존자의 다양한 증상까지 그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옥시토신 전문가인 내리 영과 포드 교수는 옥시토신의 효과라고 했다. 암세포를 주입하는 위해서 암의 발병이 신속하게
빨리 자라는 것은 일부 일조로 생활하는 생쥐에게 의해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과연 옥시토신이 직접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까? 94년에 가손이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를 비행해서 세포 안에 옥시토신을 주입해봤더니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화도 억제 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어서 1997년에 그 기존의 고리형 아데노신 일산과 단백질 키나제가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포 말고 실제 동물의 옥시토신을 넣어주면 유방암 세포가 줄어들까? 과학자들은 유방암을 유발한 제게 옥시토신을 주입했더니 유방암 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이런 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출산과 모유에서 유방암 발병이 비교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1994년 세계적인 의학학술 연구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산모 유방암 발병의 위험을 줄이며 수유기간이 길수록 해당 위험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총 30개월의 약 5만 명의 여성으로 연구한 동일한 확인되었다. 더 최근 연구로 보면 모유 수유는 산모 유방암 발병뿐 아니라 수유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부위인 식도와 위장, 췌장 등에 생기는 암도 그 발병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아직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장암 환자 중에서 배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브란스 대장암 센터의 공동으로 지난 7년 동안의 계속적인 운동이 배변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배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결장암과 직장암 환자 모두 운동을 시작하고 약 6주가 지나자 대부분 배변 기능이 개선되고 심지어 습관성 변비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잖이 관찰되었다라는 거네요. 많은 큰 도움이 되어줬다 라는 거네. 그러니 옥시토신이 심혈관 질환 또 암에 대한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